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대한민국이 더 발전합니다. 중동이 폭발했다. 이란 vs 이스라엘 전면전의 서막. 제일부 기붉은 하늘 아래 나는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2025년 6월 13일 새벽 2시 40분 사우디 리야드 알마이너스아라비아 방송국 8층 편집실 안은 보통 이 시간엔 조용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만큼은 예외였습니다. 경보처럼 울리는 속보 알림음이 계속해서 모니터를 덮었습니다. 이스라엘, 이란 핵시설 정밀 타격 감행. 이란, 텔아비브 예루살렘 향해 수백 발 탄도미사일 발사. 미국 해군, 사드 가동 중동 전면전 위기 고조. 순간 모니터 앞에서 얼어붙은 채 속보를 읽던 저의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사우디아라비아 국영방송의 정치부 외신 특파원으로 중동 분쟁과 핵협정 관련 리포트를 담당해왔습니다. 10년 넘게 외교 정상회담부터 레바논 국경 충돌, 이라크 의회 내전 사태까지 여러 현장을 다뤄왔지만 이번엔 느낌이 달랐습니다. 정말로 중동의 판이 완전히 뒤집히는 순간이라는 걸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리야드에서 울려 퍼진 공습 사이렌 아닌 통화음. 곧바로 제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저희 방송국 부국장인 무스타파 하킴 선배였습니다. 그는 전쟁 취재 경험이 풍부한 선배였고 저의 현장 파견을 결정할 수 있는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파이살, 눈 감지 마. 지금부터는 당신이 이걸 기록해야 해. 한마디였습니다. 저는 짐을 쌌습니다. 제 손엔 오랫동안 쓴 니콘 지구 카메라와 펜이 아닌 보디캠 장착 마이크, 그리고 수첩 하나뿐이었습니다. 비행기표는 이미 준비돼 있었고 저는 사우디 군용기를 통해 테헤란 외곽 민간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기내에서 저는 아내와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그녀는 평소처럼 담담하게 말했지만 눈가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보도 아니라는 거 알지요? 조심해야 해요. 절대 혼자 다니지 마세요. 저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 역시 이 일이 단순한 리포트가 아니라 하나의 역사를 기록하는 일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테헤란 공항 연기 냄새가 반기는 도시. 도착하자마자 마주한 테헤란은 국가가 아니라 붕괴 직전의 조직 같았습니다. 공항에는 군인들이 반쯤 쓰러진 환자들을 이송하고 있었고 도로 곳곳엔 연기와 경찰 바리케이드가 쳐져 있었습니다. 제 취재팀은 사우디 기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란 혁명수비대 IRGC의 감시를 받으며 한정된 지역에서만 취재를 허락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란 현지 가이드인 하디 씨는 조용히 귓속말로 말했습니다. 진짜 이야기 카메라로 담으려면 오늘 밤 모하마드 압둘라흐 씨를 만나야 해요. 전직 외교부 비밀 브리핑 담당자였죠. 그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위험하다는 걸 알면서도 압둘라흐 씨가 운영하는 시내 작은 서점으로 향했습니다. 전직 외교관의 한마디 우린 죽기를 택했을 뿐입니다. 서점 안은 어둡고 조용했습니다. 모하마드 압둘라흐 씨는 허름한 회색 셔츠를 입고 있었고 심한 기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은 놀라울 정도로 맑았습니다. 이번 미사일 보복은 단지 감정적 반응이 아닙니다. 이건 전면전의 시작이고 테헤란은 이미 그 대가를 치를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는 이어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나탄즈를 쳤다는 건 이란의 자존심뿐 아니라 우리의 핵억지력을 무너뜨렸다는 의미입니다. 중동에서 핵 없는 이란은 고양이 없는 사자와 같습니다. 그의 말에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건 보통 분쟁이 아니었습니다. 핵의 정당성을 둘러싼 종교와 체제, 그리고 생존의 싸움이었습니다. 밤의 테헤란, 그리고 첫 번째 공습. 그날 밤 테헤란 시내 한복판에서 사이렌 소리가 울렸습니다. 이란의 일부 공공시설이 미사일 공격을 받았고 시민들은 거리로 몰려 나왔습니다. 그 중엔 아이를 업은 여성, 휠체어에 탄 노인도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두려움보다 분노에 가까웠습니다. 한 소녀는 저를 보며 이렇게 외쳤습니다.
기자님, 카메라 켜요. 이걸 보여줘요. 우릴 잊지 말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카메라 셔터를 눌렀습니다. 단지 사진이 아니라 증언을 남기기 위해서였습니다. 제이부승 이스라엘 방어인가 도발인가 진실의 경계선에서 이란 테헤란에서 목격한 그 밤의 분노와 탄식이 아직 머릿속을 맴도는 상태에서 저는 곧바로 이스라엘 텔아비브로 향했습니다. 의외로 비행 여정은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비행기 창밖으로 본 지중해의 푸른 물결 아래 도시는 이미 전시체제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벤구리온 공항, 차가운 공기와 철제 방벽. 텔아비브 벤구리온 국제공항은 과거 제가 다큐멘터리 촬영으로 몇 차례 들렀던 곳입니다. 그때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곳곳엔 군인들이 총기를 들고 순찰을 돌고 있었고 시민들은 대형 스크린에 뜬 뉴스 속보에 시선을 고정한 채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공항 출구에서 대기 중이던 이스라엘 국방부 연락장교 이타이 로젠 중위는 저를 보며 다소 날카로운 표정으로 인사했습니다. 사우디에서 왔습니까? 이번 취재 그냥 균형 맞춘다고만 생각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그는 굳이 덧붙였습니다. 이번 공격은 우리가 먼저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그 말에 저는 아무런 반론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역시 자국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한 사람의 군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아이언돔 너머 이스라엘의 긴장. 텔아비브 시내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방공호 훈련이 진행 중인 한 유치원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방독면을 착용하고 모의 대피 훈련을 받고 있었고 그 모습은 제 마음을 찢어 놓았습니다. 한 교사는 제게 다가와 담담히 말했습니다. 우린 이 모든 게 일상이에요. 공습 사이렌은 알람처럼 들립니다. 그녀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사이렌 소리가 울렸습니다. 모두가 반사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저도 카메라를 껴안은 채 지하 대피소로 몸을 숙였습니다. 3분 후 위험 해제 메시지가 나오자 모두가 아무 일 없다는 듯 다시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 모습에서 저는 이스라엘 국민이 살아가는 공포와 체념의 공존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공군 사령부 브리핑 일어서는 사자 작전의 명과 암. 그날 오후 저는 군 브리핑이 열리는 이스라엘 공군 사령부에 들어갔습니다. 브리핑 책임자는 중령급 장교였고 그는 매우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번 작전명은 아퍼레이션 라이징 라이언, 즉 일어서는 사자입니다. 이란이 핵을 무기로 사용하려는 징후가 명확해졌고 우리는 자국민 보호를 위한 예방적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그는 이어 이란 나탄즈 핵시설을 비롯한 6곳의 미사일 기지 타격, 20여 명의 고위군 지휘관 사망, 그리고 6명의 핵과학자 사망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그 순간 브리핑룸이 조용해졌습니다. 한 외신 기자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민간인 피해에 대한 보고는 확인하셨습니까? 브리핑 장교는 눈을 돌리지 않고 답했습니다. 우린 목표만 봤습니다. 그 대답은 저를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정확히 맞은 목표만이 전쟁의 승리일까요? 그 안에 살고 있던 수백 명의 시민은 누구의 판단 속에서 계산된 것이었을까요? 거리의 목소리, 이스라엘인들의 엇갈린 반응. 취재 중 저는 시내 중심가에서 만난 20대 청년 다니엘과 짧은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그는 한 손에 성조기를 들고 있었고 다른 손엔 NOTONUKES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있었습니다. 우린 미국이 등을 돌려도 살아남아야 합니다. 이란은 핵을 개발 중이고 그걸로 우릴 지우려 해요. 당연히 싸워야죠. 그 말에 주변 시민들이 박수를 보냈지만 근처에 있던 중년 여성은 조용히 다니엘을 제지하며 말했습니다. 이 어린 친구들, 전쟁이 뭔지도 몰라요. 내 아들도 전쟁에서 돌아오지 못했어요. 그 말에 저는 다시금 한 국가, 한 도시 안에서도 얼마나 깊은 내적 갈등이 존재하는지 실감했습니다. 그리고 아랍의 시선. 이스라엘 취재를 마치고 다시 리야드로 복귀하는 항공기 안에서 저는 노트북을 열고 메일을 확인했습니다. 레바논, 요르단, UAE, 바레인,
이라크의 외교, 소식통들과 연결된 취재 요청에 대한 답변이 쏟아져 있었습니다. 내용은 간결했지만 의미는 무거웠습니다. 이란도 이스라엘도 아랍을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제 스스로를 말할 겁니다. 누가 시작했든 중동이 이만큼 뒤집혔으면 누구든 손 떼야 합니다. 팔레스타인은 누가 말해주나요? 유조선만 지켜주면 됩니까? 이 문장들을 읽고 나니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싸움은 두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아랍 전체의 무게와 관련된 문제라는 걸요. 그리고 중동 한복판에서 벌어지는 이 거대한 힘의 재편은 아직 시작에 불과하다는 사실도요. 제3부전 아랍은 하나가 아니다 균열 속에서 피어난 진실. 사우디 리야드로 복귀한 그날 밤, 저는 편집국 5층 회의실로 바로 향했습니다. 수십 통의 이메일, 메시지, 전화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레바논, 요르단, 이라크, 아랍에미리트, 바레인 등 아랍 각국에서 극도로 상반된 의견들이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제게 연락을 준 사람은 레바논 베이루트의 알라하르 일간지 외교 담당 편집장이었습니다. 파이살 씨, 지금 이 판에서 아랍이 하나라고 착각하는 건 기자의 무책임입니다. 우리 각자는 생존을 위해 진실보다 입장을 말하고 있죠. 그 한마디가 제 취재의 새로운 방향을 열어주었습니다. 하나의 아랍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그 대신 존재하는 것은 국가별 생존의 계산, 체제 간 불신, 내부의 분열이라는 것을요. 레바논 시아파 민병대와 이란의 맏형 논리. 제가 먼저 향한 곳은 레바논 베이루트였습니다. 이란과의 관계에서 가장 민감한 위치에 있는 나라 중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헤즈볼라의 본거지이자 이란의 영향력이 깊이 뿌리내린 이곳에서 저는 헤즈볼라의 비판적인 전직 정치인 자말 하리리 씨를 만났습니다. 그는 인터뷰 초반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시아파입니다. 그러나 이란의 대변인은 아닙니다. 지금 이란은 시아 연대를 무기처럼 사용하지만 우리 국민 대다수는 그들의 무모함에 지쳤습니다. 하지만 바로 다음 날 젊은 헤즈볼라 지지자 모임에 참여했던 청년들은 전혀 다른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란은 우리를 대변합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우리 민족을 압박할 때 그들만이 우리를 무기와 말로 지켜줬습니다. 한 도시 안에서도 극심한 세대 이념 간 간극이 있었고 저는 그 틈을 좁힐 수 없다는 사실에 무거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요르단과 UAE 조용한 중립, 속내는 분노. 다음은 요르단 암만이었습니다. 비공식 외교 담당자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우리는 이스라엘을 원망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란의 방식은 아랍 전체를 전쟁터로 만들 수 있기에 더욱 두렵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경제적 이익과 안정 우선주의를 내세우는 이곳은 표면상 중립을 지키고 있었지만 제가 만난 한 외교대학 교수는 냉정하게 분석했습니다. 아랍은 더 이상 정체성으로 묶이지 않습니다. 오일, 금융, 안보, 그리고 무역이 각국을 따로 움직이게 합니다. 그의 말은 날카로웠습니다. 아랍은 더 이상 민족의 연대로 움직이지 않고 계산된 국익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시대에 진입했다는 것을 실감케 했습니다. 바레인 작은 국가의 큰 두려움. 작지만 전략적으로 중요한 바레인에서는 제 취재가 더욱 신중해야 했습니다. 현지 언론 기자는 익명을 조건으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우리는 조용히 살아남아야 합니다. 사우디와 이란 사이에 끼어 있고 내부에는 시아파가 많습니다. 어느 쪽 편을 들든 내부에서 불이 날 수 있어요. 그의 눈동자는 피로로 젖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아랍의 입장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각국, 아니 각 개인이 그 안에서 자신의 존재 방식을 정립하며 살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우디 내부의 충돌 형제의 대화. 사우디로 돌아온 후 저는 제 친동생 사드와 오랜만에 마주 앉았습니다. 그는 군 정보부 소속으로 전략 분석관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술 한잔이 돌던 저녁, 그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형, 이란을 취재하고
이스라엘도 보고 왔다고 했죠. 그럼 팔레스타인은 형한테 뭐예요? 그 질문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팔레스타인. 모든 중동 뉴스의 중심이자 지금 누구도 입에 올리지 않는 이름. 솔직히 말하면 지금 누구도 팔레스타인을 말하지 않아요. 모든 국가가 자기만의 공습에 빠졌거든요. 사드는 고개를 끄덕이며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아마 그게 진짜 전쟁일 거야. 누구도 기억하지 않는 전쟁. 진실의 흔들림, 그리고 한 통의 편지. 며칠 뒤 제 책상 위에 한 통의 봉투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인은 베이루트에서 만난 헤즈볼라 지지자 청년 아민이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작은 손편지를 보냈습니다. 파이살 기자님, 저희의 생각이 전부는 아닙니다. 저도 형을 이란과의 충돌로 잃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도 누군가는 우리 목소리를 듣길 바랍니다. 당신 같은 기자가 있기에 희망이 있는 거 아닐까요? 그 편지를 읽는 순간 저는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그동안 균형 잡힌 시선만을 찾느라 한 사람의 절망과 한 사람의 분노조차도 취재의 부속품처럼 흘려보내지 않았나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제사부 결 카메라를 내려놓고 펜을 들다 그리고 남겨야 할 이야기. 2025년 6월 말 리야드의 여름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뜨거운 태양보다 전장과 인터뷰, 그리고 수백 통의 기록 속에서 타오른 내면의 불을 다스리는데 더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노트북을 켜면 테헤란의 연기, 텔아비브의 방공호, 베이루트의 분열된 광장, 그리고 바레인의 두려운 시민들 얼굴이 스크린 위에 떠올랐습니다. 그 얼굴 하나하나가 마치 제게 묻는 듯 했습니다. 당신은 이 모든 것을 어떻게 기록할 겁니까? 다시 저널리스트로 돌아오다. 처음 카메라를 들었던 날, 저는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진실을 알리고 균형 있는 정보를 전하며 역사의 순간을 영상으로 보존하는 사람. 하지만 이번 분쟁을 겪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기록은 영상보다 먼저 사람의 목소리로 남아야 한다는 사실을요. 그래서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말의 순서를 다시 짜야 했습니다. 누가 먼저 공격했고, 누가 더 많이 죽었고, 어떤 무기가 쓰였는지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그날 그곳에서 어떤 마음들이 있었는가를 남기는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로부터 온 편지적이 아닌 인간. 며칠 전 뜻밖의 이메일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보낸 이는 이스라엘 텔아비브에서 만났던 젊은 교사 야엘이었습니다. 그녀는 아이들과 함께 방공호 훈련을 하며 저에게 이렇게 말했었죠.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살아야 하니까요. 이메일엔 짧은 문장과 함께 사진 한 장이 첨부돼 있었습니다. 사진 속엔 아이들이 분홍색 마스크를 쓰고 방공호 안에서 조용히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야엘은 이렇게 썼습니다. 지금은 잠시 평온합니다. 하지만 그 잠시가 영원히 될 수 있도록 당신이 이 기록을 남겨주셨으면 합니다. 중동이라는 이야기의 결말은 아직 없다. 이란, 이스라엘, 사우디, 레바논, 바레인, UAE. 그 어떤 나라도 절대선도 절대악도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생존의 논리 안에서 움직이고 있었고 그 속엔 정치가의 이해, 군인의 명령, 외교관의 계산, 그리고 평범한 시민의 눈물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번 취재를 통해 저는 오히려 국가보다 개인이 얼마나 진실을 말할 수 있는가를 배웠습니다. 혁명수비대 하급 병사는 내 딸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모릅니다. 고 울었고 이스라엘 공군 조종사는 타격 당시 나도 자식을 떠올렸습니다. 고 고백했으며 바레인 외무성 관계자는 우린 매일 중립이라는 줄 위를 걷습니다. 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각기 다른 진영에 있었지만 모두가 똑같은 인간의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제가 쓴 마지막 문장. 편집국 창밖으론 리야드의 불빛이 쏟아지고 있었고 제가 앉아있는 책상 위에는 전 세계 통신사에서 보낸 최신 속보가 쌓여 있었습니다. 이란, 해협 봉쇄 가능성 언급. 이스라엘군, 가자 지대 병력 재배치. 미국,
중동 추가 자산 배치 준비. 하지만 저는 잠시 그 모든 속보에서 눈을 돌리고 제 취재 노트 맨 마지막 장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이런 문장을 써내려갔습니다. 나는 중동의 진실을 본 것이 아니다. 나는 중동에서 인간의 두려움과 사랑, 계산과 고통, 그리고 그 안에서도 피어나는 작은 연대와 연민을 보았다. 그리고 그들이 말하지 못한 진실을 나는 이제 말해야 한다. 그리고 마이크를 내려놓으며 방송국에 보도용 리포트를 전달한 후 저는 공식 보고서에 이런 문장을 남겼습니다. 전쟁을 기록하는 기자는 무기가 아니라 눈과 귀로 싸워야 한다. 그리고 그 기록은 진실보다 더 인간적이어야 한다. 그날 이후 저는 잠시 휴직계를 냈습니다. 리야드에서 한 청년 기자 양성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아이들에게 질문합니다. 세상은 어떻게 보아야 진실에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 아이들은 웃으며 말합니다. 카메라보다 마음으로 찍어야죠. 그 말에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맞습니다. 이제부터는 카메라 대신 마음으로 기록할 차례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중동의 평화는 거창한 담론보다 작은 이야기 하나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